본 영상에서는 문콕에 대처하는 총 4가지 복원 방법 소개드립니다. 먼저 빠르게 방법들 소개드린 후에 자세한 적용 방법들과 각 방법들의 장단점까지 이론과 함께 설명드리오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방법은 컬러와 투명을 8:2 정도로 섞어서 바르는 법입니다. 30분 간격으로 말리면서 총 3번 발라줬습니다. 여기서 만족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레벨링까지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터치업을 건조한 후 물사포로 높이를 맞춰줍니다. 그 다음 컴파운드로 폴리싱을 해줍니다. 하지만 메탈릭 컬러나 진주색 차량은 이렇게 색이 바래지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이유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색이 바래지지 않도록 베이스를 바르고 그 위에 투명을 올려서 투명 클리어 코트를 레벨링하는 것이 다음 방법입니다. 베이스를 2-3번 정도 올리고 그 위에 투명 클리어 코트를 따로 올립니다. 마찬가지로 얇게 2-3번 바르고요. 건조가 되면 웨샌딩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컴파운드로 광택을 올려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보지 못하셨던 방법일 겁니다. 요 만원대 휴대용 에어브러쉬를 사용하는 거죠. 베이스 코트를 1에서 2회 뿌려주고 마찬가지로 클리어 코트도 1에서 2회 분사합니다. 좋은 아웃풋을 위해 웨샌딩과 부분 폴리싱을 해줍니다. 높이만 잘 맞춰준다면 당연하겠지만 가장 괜찮은 결과가 나와줍니다. 각 상세 방법, 원리와 장단점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스트 차량은 벤츠 E클래스의 옵시디안 블랙 메탈릭이라는 컬러입니다. 먼저 투명 클리어가 필요한 이유는 베이스 컬러는 보호 기능이 떨어져서 변색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섞어 쓰거나 베이스 위에 투명을 올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메탈릭이나 진주색 페인트는 그림과 같이 길쭉한 입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포나 약품이 닿으면 그 긴 입자를 중간에 자르면서 색이 둔탁해지는 현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운 좋게 안 나오기도 하고요. 따라서 첫 번째 방법처럼 사포나 폴리싱으로 레벨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색은 잘 나옵니다. 다만 높이를 맞추는 것이 관건인데 낮게 올리면 쭈글쭈글해 보이고 높으면 봉긋 솟아있습니다. 이 높이를 마음에 들게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의 복원법이긴 합니다. 빈 용기에 베이스 컬러와 투명 클리어를 7:3에서 8:2 비율로 잘 섞어주고 붓펜이나 종이를 말아서 발라주면 됩니다.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것이 빠르게 마르고 효과도 좋습니다. 덧칠 간격은 30분 이상 텀을 두는 것이 좋고 이런 무선 열풍기나 헤어드라이기를 쓴다면 2에서 3분 말려주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메탈릭이나 진주색 페인트는 베이스와 클리어가 믹스된 페인트를 사포로 레벨링을 하면 색이 바래지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얇은 실기수는 괜찮을 수 있지만 크기가 있는 문콕이나 스톤칩의 경우에는 베이스와 클리어를 나눠서 바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림으로 먼저 설명드리자면 이런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1차로 베이스 컬러를 올리고 30분이 지나면 약간 건조되면서 높이가 살짝 낮아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베이스 컬러를 올리고 또 30분 건조합니다. 그 다음 클리어 코트를 도장면보다 높게 올리고 24시간 이상 완전 건조시키는 거지요. 실제 작업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상적으로는 그림처럼 클리어 코트를 볼록하게 만드는 건데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 단계가 제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클리어 코트를 건조하는 시간입니다. 레벨링 작업을 위해서는 여름 24시간에서 겨울 48시간 이상의 완전 건조가 필요해요. 투명 클리어 코트가 완전 건조되었다면 마지막 단계는 레벨링과 폴리싱입니다. 먼저 2000방 사포로 조심스럽게 웨샌딩을 해서 높이를 맞춰주는 레벨링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우개를 작게 잘라서 샌딩 블럭으로 쓰고 여기에 사포를 잘라 말아서 쓰기도 하며 1인치 백어 패드에 스펀지 사포를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2000방 사포로 어느 정도 평평해지면 3000방 사포로 좀 더 넓은 면적으로 정리해줍니다. 다음은 컴파운드와 드릴이나 광택기를 활용하여 광을 살려주는 단계입니다. 자연광에서는 잘 안 보이는 정도로 잘 된 편입니다. 더 자세한 붓펜 활용 스톤칩 복원법은 본문에 영상 남겨놓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무선 에어브러쉬를 활용한 문콕 복원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흔하게 당할 수 있는 도어에 생긴 문콕인데 저런 굴곡진 부위는 일반 터치업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3000방 스펀지 사포로 상처보다 살짝 넓게 웨샌딩을 해줍니다.
사포질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데미지에 튀어나온 부분을 평평하게 정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사포질을 해줘야 페인트가 더 잘 안착하여 오래 간다고 합니다. 손으로 느꼈을 때 매끄러운 정도면 된 거고요. 페인트 작업 전에는 유분기를 제거하기 위해 항상 탈지제로 닦아줍니다. 보시는 것은 마스킹을 편하게 하기 위해 상처 크기에 따라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투명 파일철을 자르고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요렇게 돔처럼 생겨서 리버스 마스킹 효과를 노린 건데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캔 스프레이로 할 경우에는 최소 도어 하나 크기는 마스킹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페인트가 나오는 양도 풍속도 세기 때문에 작은 문콕 상처나 스톤칩에는 요런 네일용 혹은 프라모델용 에어브러쉬가 딱인 것 같습니다. 맞는 사이즈의 마스킹을 붙이고 그 위에 안 쓰는 파일철에 구멍을 뚫어서 이용하면 딱입니다. 에어건을 쏠 때에는 상처 바깥에서 시작해서 지나가는 식으로 합니다. 아무래도 저렴이 제품이기 때문에 쏘기 시작하는 순간 페인트가 뭉쳐나가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15분) 간격으로 베이스 코트를 2번 올려줬습니다. 추운 날씨라면 30분은 건조해야 합니다. 베이스 올라간 부위 주변으로 소광, 즉 뿌옇게 된 이유는 마스킹을 돔처럼 만들어서 페인트가 얇게 새어나간 건데 좀 의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베이스 코트용 마스킹은 떼고 베이스보다 약간 더 큰 마스킹을 붙여서 클리어 코트를 뿌릴 준비를 합니다. 클리어 코트 뿌리기 전에는 베이스 컬러를 30분 이상 충분하게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리어 1차 분사는 얇게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광이 안 나다가 건조될수록 광이 올라옵니다. 클리어 코트 간 분사 간격도 15분 정도를 둡니다. 현재까지 작업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문콕 상처에 베이스 코트를 뿌려준 거고요. 클리어와 겹쳐지는 부분들이 소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투명 클리어를 올려줬고 마찬가지로 겹쳐지는 부분이 뿌옇게 됩니다. 그래서 후작업으로 웨샌딩과 폴리싱을 해주면서 뿌옇게 된 부분을 정리하고 높이도 살짝 낮춰서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마스킹을 돔처럼 만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처럼 마스킹 테이프의 두께는 클리어 코트 전체의 두께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딱 떨어지게 마스킹을 하게 되면 그만큼 티가 많이 나고 웨샌딩으로 높이를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돔 형태로 마스킹을 해서 블럭지지 않고 부드럽게 곡선이 되도록 의도하긴 했으나 도색 전문가분들이 보신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말씀드린 웨샌딩과 폴리싱의 단계입니다. 날씨가 좋다면 4-5시간 건조 후 웨샌딩을 해도 되겠지만 안전하게는 12시간 이상 건조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3000방 사포로 웨샌딩하는 장면이며 구부러진 캐릭터 라인인 만큼 사포질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폴리싱 전에 이레이저로 탈지를 해줍니다. 1차로 중벌 혹은 원스텝 컴파운드로 작업해줬습니다. 좀 더 광을 올리기 위해
말벌 컴파운드와 약재로 한 번 더 작업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생략해도 됩니다. 구부러진 라인임을 감안하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샌딩은 항상 조심히 하는 게 맞지만 왜 샌딩이 삭감하는 클리어 코트의 두께는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다음 사례 보시겠습니다. 손잡이에 생긴 문콕 상처인데 마찬가지로 애매한 위치입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마스킹 중 가장 작은 것보다도 작아서 테이프를 사용했습니다. 오른쪽 영상처럼 테이프의 3분의 1만 접어서 살짝 들릴 수 있고 조정이 쉽도록 만듭니다. 참고로 가스프레이를 구매하여 빈 용기에 담아서 사용합니다. 처음 용기에 담을 때에는 4시간 이상 뚜껑을 열어서 가스를 날려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보관 중이나 나중에 열었을 때 페인트가 분수처럼 터질 수 있습니다. 베이스 코트를 15분 간격으로 2회 뿌려줬습니다. 이중으로 마스킹을 했었는데 한 겹을 벗겨내고 나머지도 조금 벌려주면서 베이스보다 클리어 분사할 면을 넓게 만듭니다. 30분 건조 후에 클리어 코트를 15분 간격으로 3회 분사했습니다. 4시간, 안전하게는 12시간 이상 건조 후에 웨샌딩을 준비합니다. 오버해서 뿌렸었는지 생각보다 너무 높아 보입니다. 투명 클리어만 높은 거라면 웨샌딩으로 낮출 수 있지만 너무 공격적으로 샌딩을 하다가 베이스 코트를 만나면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3000방이 아니라 좀 더 거친 1000방 사포로 높은 부분만 먼저 낮추기 위해서 마스킹을 해줬습니다. 마스킹을 벗기고 3000방으로 더 넓게 문질러줍니다. 다행히 베이스 컬러는 묻어나지 않았고 경계선이 명확히 보이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타협하고 폴리싱 단계로 들어갑니다. 탈지를 하고 픽서 컴파운드로 부분 광택을 진행했습니다. 폴리싱은 원스텝 한 번으로 잘 나왔고요.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멀리서 보면 못 찾을 정도로 생각보다 좋은 결과로 나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처가 너무 깊게 패였을 때 보건법과 에어브러쉬 청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콕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설치해서 덕을 보기도 했지만 본드가 흘러내리는 등의 불편함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콕 복원 방법을 익혀두신다면 마음의 불안을 약간이라도 덜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영상 제작해봤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